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정도인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태까지 어떤 선거법도 제1야당을 빼고서 선거법을 통과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의회 쿠데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우리 야당에서는 아스팔트에서 촛불 쿠데타로 이 정권을 뺏어서 이 여당이 너무나 오만해지고 너무나 자기 위주로 또 국민을 자기네들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여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 알겠습니다. 그 촛불 집회도 아스팔트 촛불 쿠데타라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결국은 헌정 중당 사태가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을 이분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오만해졌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 선거법 쿠데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와보시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여당의 선거 쿠데타다. 아스팔트 촛불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셔서 2016년, 17년 촛불 집회를 여의도에 있는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선거법 때문에 그런저런 일들을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당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여의도의 뭐라고 그럴까 여야 관계를 극명하게 지금 설명. 좌소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보 댓글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로 나눔 활동을 정지하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Nothing about what you, for John, the rest, but goddammit, I'm never going to discuss the son of a bitching Watergate thing aga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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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The son of a bitching Watergate thing aga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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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g aga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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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CIA를 동원해 관건 부정 선거 및 그 은폐 공작을 벌인 미국의 닉슨 대통령. 이 음성은 집권 말기 닉슨의 단말마의 비명인 셈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건 부정선거 사례가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면 한국의 경우는 3.15 부정선거가 그러하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난 오늘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3.15 부정선거에 버금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제는 있지만 대선 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며 그 해악성 역시 3.15 부정선거에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3.15 부정선거는 폭압적인 사건이었다. 깡패와 경찰이 한몸처럼 움직였고 선거는 해보나 마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의 폭압성은 눈에 선명히 드러난다.
반면 이번 사건은 어떨까? 이번 사건의 해악성을 이해하려면 좀 더 크고 넓은 눈으로 우리 사회의 앞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이은 독재에 평온함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다. 숱한 피를 흘리며 건건부정 선거도 심판했고 대통령 직선제도 되찾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처벌받긴커녕 언제나 권력과 돈을 차지했고 그들이 속한 정당은 의회 내 다수를 점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들의 주도권이 유지되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지목한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부패로 국가부도 위기가 다가오고 노동법 개혁으로 국민의 직장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지만 국민 다수는 이런 정보를 알 수도 없었고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시킬 수도 없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경제 부실에 대한 경고를 빨갱이들의 선동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지역 정치인이 내 고장을 챙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민주주의가 결코 완성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정치 세력은 그들의 권능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이들 급식을 무료로 하든 의료를 민영화하든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든 세금을 올리든 또는 내리든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정책을 편 정치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과연 어느 정당의 정책이 더 우위에 있는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시위 등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의심을 해보고 토론을 하고 때로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간다. 투표를 비롯한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 그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고 심도 있게 사회 곳곳을 흘러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선거제도가 이런 정상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한 형식적 측면이라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적 측면인 셈이다. 독재에 뿌리를 둔 정치 세력의 주도권을 유지시켜주는 요인들은 이런 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었던 것이다. 이 요소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요인들을 재건하고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요소를 신설해야만 했다.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의 대승을 거두고 이듬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지만 그 주도권이 결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물러가라! 이백안을! 물러가라! 이백안을! 물러가라! 이백안을! 물러가라!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사건들은 독재의 뿌리를 둔 정치 세력의 주도권을 다시금 강화시켰고 정상적 민주주의 시스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들은 대개 그 몸통을 처벌하지 못한 가운데 유야무야 마무리됐고 이런 흐름 속에서 관권 부정 선거가 부활했다. 국정원은 처음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대북 심리 전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썼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들이 대북 심리전이라며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되자 국정원은 국정원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했고 새누리당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이런 글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산, 유포됐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생산 유포한 온라인 글의 규모는 드러난 것만 2,200만 건이다. 검찰은 이 중 5%만을 분석하여 불법으로 판단하고 기소했으며 나머지 95%는 인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심리전단 74명의 요원 중 이 2,200만 건을 작성한 것은 트위터 등 SNS를 전담한 안보 5팀 22명 중 일부일 뿐이다. 가장 영향력이 큰 포털사이트 담당팀의 활동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게다가 국정원은 이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온라인 선거 전에 또 다른 주체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이버심리단 운영팀장이자 군무원인 정아무개 씨는 인터넷 공간에선 질런이라는 아이디로 더 유명한데 지난 2010년 그에게 주어진 할당량은 2천만 회였다. 그러나 정 씨는 이를 훌쩍 뛰어넘어 2,300만 회의 성과를 냈다. 그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에게서 교육도 받고 예산도 받아 쓴다는 의혹이 빗발쳤다.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군은 그 특성상 군 스스로가 수사를 하는 중이다.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꼴이다. SNS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트위터 개입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SNS 업체 전문가 A씨는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온라인 여론상에선 야권이 우세하다는 상식이 특정 기간에 뒤집어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원상복귀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온라인 글의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회의감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의미심장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인 유승찬 컨설턴트는 이런 활동이 시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트위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학자인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는 이런 의견을 내놨다. 세계적인 언론학 학술지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는 이윤주 서울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인터넷 댓글의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논문은 뉴스 기사에 대한 인식이 댓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네이버 모바일에서 뉴스 댓글의 페이지 뷰 비중은 뉴스 페이지 뷰의 8%에 이르고 모바일 이용자들은 PC에서보다 댓글을 2배 더 많이 보고 있다.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대선 막판 이 관건 선거의 단초가 드러났을 때 경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 이 발표는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박근혜 후보가 득표한 1,577만 표 중 9.7%는 153만 표 정도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 차이는 108만 표였다. 이 조사대로라면 경찰이 사실 그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경우 지난 대선의 승자는 문재인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이 경찰의 허위 발표 사례에서 보듯 선거에 개입한 국가기관은 국정원과 국군뿐이 아니었다. 또한 선거 개입의 형태도 온라인에서 글 쓰는 정도만으로 그치지도 않았다.
그건 이제 수사팀의 몫이고, 근데 이거는 언론 보도는 안 나가야 되는 거냐? 안 돼도 나가면 돼. 아니, 걱정하지. 우리가 여기까지 책임을 못 주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죠? 비나스나 CJ 관련 관련 조사이다 그렇게 확인할 써보려고 그러거든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허위 발표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려 전화만 했다는 김 전 청장의 1차 청문회 진술은 거짓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권은희 과장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판 전 청장과 경찰이 이런 행위를 통해 박근혜 후보에게 153만 표를 벌어다 준 셈이다. 안보 강연들은 또 어떤가? 국가보훈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안보교육 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했다. 2년 대회를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2년 동안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을 함양시켜서 2년 대회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한 업무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통계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통계청이 개발한 신진위 계수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외압을 받고 발표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의 오프라인 관건 선거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국정원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사안을 만들기도 했다.